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시험에 작은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인강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나 자신에게 헌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 민법 총칙. 민법의 정의. 민법은 사법이며 일반법이고 실체법입니다. 민법은 일반인들의 의사에 의해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법. 민법은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실체법. 민법은 사법이며 일반법이고 실체법입니다. 일단 법은 대표적으로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 민법은 사법에 해당합니다.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총 1118조의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법은 1958년 6월 22일에 제정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제시대를 벗어나 비로소 우리의 민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실상에 맞는 용어들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공동생활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되려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사회규범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회규범에는 법, 도덕, 관습, 종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 실현이 강제되는 규범이 바로 법입니다. 여기서 법률관계라는 의미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 중에서 민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의 체결, 계약 내용, 상대방 선택, 계약 방식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자기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민법전을 보면요.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전의 구성.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법은 1편 총칙, 2편 물권법, 3편 채권법입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통칭하여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일명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업무 종사자들은 물권법과 채권법이 주된 과제입니다. 향후 실무에서 민법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렇게 법의 공통분모인 총칙이 먼저 나오고 뒤에 구체적으로 세부 기술을 하는 방식을 판덴텍 체계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은 독일식 민법이 뿌리이고 토대입니다. 이 판덴텍 체계는 우리말로 편별식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전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1장 권리변동. 제1조 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우리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절 권리변동. 법률관계의 의미.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입니다. 또한 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를 중심으로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법률관계는 강제성을 가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의해 해결하고 강제됩니다. 법률관계와 반대되는 인간관계에는 종교, 도덕, 관습 등이 있습니다. 권리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법조문은 이렇듯 3단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조문의 3단 구조. 구성요소, 무엇이면 무엇이다. 원인, 결과. 법률 사실은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법률 요건은 원인이며 법률 효과는 결과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법률 요건입니다. 권리변동은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하며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권리 변동의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앞으로 법률 효과는 단순히 권리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 하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의 정의.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라는 개개의 사실이 모여 법률 행위가 됩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은 상위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렇듯 법조문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법률 효과의 또 다른 모습인 권리 변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 요건인 원인에 의해 그 결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합니다. 권리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를 총칭하여 권리 변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 변동,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 소멸. 권리 발생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권리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다시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권리 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권리의 발생. 권리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발생합니다.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건물의 신축,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 대금 지급 청구권, 수용,
첨부, 부합, 혼화, 가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권리의 투자가 하자나 부담이 그대로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저당권 설정, 압류등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승계취득에는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전적 승계, 타인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승계취득됩니다. 이전적 승계는 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누어집니다. 특정 승계에는 정여, 매매, 교환이 있습니다.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취득 원인에 의해 취득됩니다. 포괄 승계에는 상속, 포괄 유정, 합병이 있습니다.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됩니다. 설정적 승계는 타인의 권리 일부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처럼 타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소유권의 권능 중 처분권만 가지게 됩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표들은 시간 날 때 가끔씩 봐두시고 각인시켜 주십시오.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세 가지입니다.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개념입니다. 내용의 변경은 질적, 양적인 변경을 의미합니다.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입니다. 물권인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물상대위, 토지 수용으로 인해 저당권을 보상금 청구권으로 행사하여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대물변제, 대금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양적 변경, 수량 변화입니다.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권 정감, 첨부, 정축, 건물의 경우 정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증가합니다. 양적 증가입니다.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순위 변경으로 작용이 변화합니다. 저당권의 순위 승진,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승진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대항력 없는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어 물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작용이 변경한 것이라 봅니다.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 건물의 멸실로 인해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대금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입니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법률 사실의 분류표 한번 보시죠. 용태는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고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용태는 대표적으로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표 천천히 참고하세요. 이 표는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인 법률 사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 중 준법률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사를 알리는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준법률 행위가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판례 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31조 무권 대리에서 최고받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추인 거절로 본다. 540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확답을 채고하여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본다. 552조. 상대방이 해제 여부를 채고했으나 확답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564조. 예약자에게 완결권의 행사 여부를 채고하여 확답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집합건물법 48조. 재건축 시 독촉을 받고 확답이 없는 경우 재건축에 불참으로 본다. 이 내용 보시다시피 각종 채고는 대표적인 준법률 행위입니다. 모두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니 바로 기출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리. 문제 1. 준법률 행위인 것은 정답은 3번 채고입니다. 채고와 거절은 대표적인 준법률 행위입니다. 문제 2.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1번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계약은 법률 요건입니다. 5번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무권대리 최고의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 거절로 본다. 이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 과정에 의한 준법률 행위입니다. 113조의 조문에 의해 효과가 바로 발생됩니다. 문제 3.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입니다. 정여, 매매, 상속이 있습니다. (5번) 채고와 거절은 의사통지인 준법률 행위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권리 변동의 모습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취득 시효는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며 원시취득입니다. 2번 상속은 이전적 승계이며 포괄 승계입니다. 3번 저당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입니다. 5번 권리의 주체가 변하는 것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문제 5. 권리 변동의 모습에 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제한 물건의 설정은 권리 내용의 변경 중 양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준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X.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네, 맞습니다.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네, 맞습니다. 준법률 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네, 맞습니다. 준법률 행위이며 원시 취득인 것은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가공. 네, 어떤가요? 문제를 풀어보니 뇌를 띵 하며 뭔가 스치고 지나가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쫓아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법률 행위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강의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실 때까지 반드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